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간병인들 번호를 따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사실상 지금 필요한 거는 의사가 아니다,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다. 지금 필요한 건 요양과 간병이다. 원래 오늘 이렇게 쭉 걸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, 오늘의 주제는 그 죽는 날, 임종이 가까울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,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. 사람이 이제 누군가 언젠가 있잖아요, 죽음에 가까워질 때. 저는 이제 병원에서 내과 계통에서 일하니까 이런저런 기저질환이 있고, 그 기저질환과 이제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, 예를 들면 뭐 말기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, 항상 늘 이게 뭔가 일반인과 의료인의 대화의 괴리가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되고, 물론 이제 그 가족의 입장은 또 좀 다를 수는 있지만, 저는 업무적으로 사람을 마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물건 보듯이 보는 느낌이 있고, 의사는 사람을 좀 업무적으로 대하긴 해야 되거든요. 이걸 다 감정으로만 대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막 의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,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안타깝잖아요. 뭐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. 모든 사람은 다 안타깝고,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, 귀한 아들이었고 귀한 딸이었고, 축복이었고,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빠인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. 그러니까 보호자들은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때 엄청 귀하다고 입원시키죠. 의사 입장에서는 그분도 귀하지만 다른 분도 귀하거든요. 그분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, 다른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학병원, 3차 병원 이런 데는 다 중증도가 높은 분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, 이제 그런 데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타까워하면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다 너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치료한다? 그러면 다 완전히 그냥 말기암 상태에 요양 세팅에 이제 환자분이 입원을 해 계셨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적인 보호자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, 사실 지금 이 정도 연세에, 이 정도 기력에, 퍼포먼스에, 이 정도 암의 진행 상태에 추가적인 진단, 검사 등은 이득이 없다.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가능한 편안하게 요양병원 세팅으로 모셨으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가족분들은 계속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고 싶다. 우리는 뭐 최소한 10일 입원을 보장해달라. 다른 병원 같은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, 저는 이제 일주일도 길다,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, 이 되게 의료 자원은 효율적이지 않은, 이제 어쨌든 그냥 완전히 요양 상태의 환자분이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던 일이 있는데, 이제 연세가 아주 많아요. 뭐 거의 90세 가까이 되고, 이제 막 말기암이고 이러면은, 뭐 암이 장에 있다고 쳐볼게요. 그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을 이제 조직을 확보해야 되는데, 대장을 내시경 하려면 이게 그 장 비우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. 근데 거의 90세고 막 이러면 그 장 비우는 거 먹는 것도 엄청 위험하고 쉽지 않거든요. 의식이 명료치 않으면 다 흡인성 폐렴 생기고, 토하다가 흡인되면 막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난리 나고, 거기다가 이제 대장 내시경 넣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장 천공되기도 하고. 장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, 전 내시경 안 해봐서 제가 시술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,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장 조직도 질기고 좋겠지만, 이 연세 많은 사람들은 암도 있고 그러면 그런 암 조직은 엄청 다 좀 정상 조직이 아니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내시경으로 밀고 이러다가 뭐 천공되고 이럴 수도 있고. 기본적으로 암 조직은 이게 막 조직이 막 이렇게 활성화해서 만들어지고 또 사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, 실제 그 조직이 보면 막 이렇게 뭐 나쁘게 하면 되게 막 썩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렬성 출혈이 있고, 그런데다가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다 보면 또 출혈이 생기고, 출혈이 생기면 또 안 멈춰요, 잘. 그다음에 이제 암성 출혈은, 이게 뭐 출혈이 막 생기면 딱히 방법이 없어. 그러니까 조직 검사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, 괜히 이제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한다고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두세 달 사신 분 괜히 검사하다가 뭐 며칠 있다 돌아가시게 되고, 뭐 출혈 생기면 뭐 수혈하고 중환자실 가고 C라인 잡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. 신부전 와가지고 이뇨제 썼다가 뭐 신부전 왔다고 그다음에 투석하네 어쩌네 뭐 이러니까, 그냥 가만히 그대로 그냥 최대한 보존적으로 치료하면 편히 계시고, 뭐 두세 달, 길게는 4, 5개월도 사실 분을 계속 막 검사한다고, CT 찍으니까 뭐 CT 위아래 찍고, 머리 MRI 찍고, 그다음에 간도 뭐 MRI 찍어야 된다고, 주무시는 약 해서 MRI 킵해갖고 갔는데 페일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, 다시 세데이션 세팅해서 갔는데 MRI 찍다가 토해가지고 또 흡인되고 폐렴 생겨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쓰고. 그러니까 이게
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실 분을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넣고 막 진단한다고 하다가 이제 더 고생하시는 꼴이 되니까, 저는 이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죠. 진단을 한다 한들 큰 이득이 없고, 사실상 지금 필요한 거는 의사가 아니다,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다. 지금 필요한 건 요양과 간병이다. 그런데 그 간병인이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참 복이거든요. 제가 병원에서 일해보면, 제가 오늘 요 얘기 드리려고 카메라 켰는데, 간병인 잘 만나는 게 복이야.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간병인들 번호를 따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왜? 와, 이분들은 진짜 알아두고 싶다. 언젠간 뭐 내 가족이 간병인이 필요하면 이런 분들 진짜 모시고 싶다. 근데 왜냐하면 간병이라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엄청 이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 그 정도 돈 받고 잘 안 한다고요.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그게 이제 시급으로 계산되니까 월급이 그렇게 적진 않을 텐데, 그래도 이제 그 월급에 그 정도로 힘든 일을 수명 깎아 먹어서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간병인들도 많아요. 근데 그 간병인들의 어떤 퀄리티는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저도 병원에서 뭐 이렇게 보면,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그냥 아들인가 딸인가 해서 여쭤봤더니 간병인인데요? 그러는 거예요. 와, 자기 부모 모시듯이 그렇게 앉혀놓고 깨끗이 닦고 돌보고 눈빛도 좋고 막 휠체어로 산책도 보내고 막 이러는데, 자기 부모를 보는 줄 알았더니 간병인이었어. 그래서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더 잘 보냐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닌데, 마음과는 논외로 대부분은 자식이 부모 간병을 보면 24시간 못 버티고 두 손 두 발 듭니다. 실제로 이제 간병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,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, 좋은 간병인 만나는 게 이제 말기 환자분들의, 혹은 이제 사실상 이제 침상 생활하고 기대명이 길지 않은 임종 고정으로 가는 고령의 요양 세팅인 환자분들의, 어르신들의 제일 마지막 복은 참 좋은 간병인 만나는 거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 환자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. 보호자분들은 사실 그걸 잘 어떻게 하면 막 서울의 유명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어서 지인을 통해서 막 입원을 하려고 하고, 뭐 거기서 입원해서 며칠 더 버티고 더 검사를 하고 좋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약을 받으려고 하지, 뭐 그런 거에 의한 차이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고, 오히려 정작 중요한 건 이제 간병인데, 우리는 그 간병 문제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의외로 관심이 없죠.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간병인데, 그래서 간병만 잘하면 마지막에 정말 깨끗하게 위생 관리가 되고, 이렇게 몸도 좀 뒤집어주고 휠체어로 운동도 시켜주고, 환자분도 참 편안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면서 이제 본인의 길을 가시거든요. 가족들은 또 자신의 삶을 계속 살 수 있고, 가족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거를 또 그 부모도 원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간병이다.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잘 모르고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이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와닿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전달이 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서울숲인데,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.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.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